최근에 지금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뭐 또 경기도 외곽도 급등하면서 이제 GTX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리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2020년부터 22년 요 사이에 또 GTX 호재들이 남발을 했다면 남발을 했고, 또 그 GTX 호재로 인해서 투자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들어갔으면 언제 나올 건지 빠져나오셔야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이제 GTX가 끌어올린 집값이 실제로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A 노선입니다. 작년에 이거 개통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삼성역만 빼고 개통이 되면서 동탄, 뭐 성남, 수서, 또 이쪽 창릉, 연신, 대구, 일산까지 킨텍스죠. GTX 호재 때문에 집값이 뭐 오르네 내리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삼성역은 현재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 내 개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8년에 개통하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역까지 바로 온다? 그럼 걸어서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만 봐도 삼성역이 빨리 좀 개통됐으면 좋겠다. 이 삼성역 개통의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말에 지금 A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또 낮 시간대는 거의 지금 이용객이 없다라는 게 실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삼성역의 역할은 상당히 클 겁니다. A 노선의 운영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역의 개통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삼성역 개통됐을 때 상황이 훨씬 지금 GTX A 노선 지나가는 쪽에서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GTX A 노선의 투자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GTX A 노선이 언제 집값이 많이 올랐느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안 통과되고 안전진단 통과되고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격이 일정 부분씩 올라가죠. GTX도 A 노선 자 이렇게 한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되면 좀 오르죠. 일단 계획이 발표된 거니까. 그리고 자 이때 착공된답니다 라고 하면 또 오르죠. 그리고 개통합니다 라고 하면 오릅니다. 자, 개통되고 나면 실상 상황을 보고 나서 조정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20년 3월에 GTX 노선 관련해서 개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격하고 2년 뒤에 실제로 뭐 계획이 또 발표되고 계속 이랬어요. 그러면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됐느냐? 거의 뭐 60%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어요. 예. 이제 60%라고 하면 가격 대비 낮은 지역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부분이 평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GTX C노선이 들어온다고 했던 과천은 상승률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올랐습니다. 이런 GTX 호재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효과가 좀 컸다. 자,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GTX 관련한 지역들이에요. 동탄입니다. 21년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시세가 14억대에서 지금 현재 12억대로 한 2억 정도, 한 15%에서 20%까지 가격이 조정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 중에 이때는 매각 타이밍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사러 들어갑니다. 투자를 대부분 그렇게들 하세요. 자, 다음 단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용인 구성입니다. 용인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사실 뭐 전국이 부동산이 들썩였던 것도 있습니다. 21년도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이 증상이 좀 심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동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 밑에까지는 안 가고 요 정도까지는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용인 같은 경우는 예전 가격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정 신도시입니다. 파주죠.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GTX 개통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서울역까지 바로 옵니다. 20분이면 오시는데 이게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안 올라요. 네, 꿈쩍도 안 합니다. 여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많습니다. 또 땅이 넓잖아요. 파주 같은 경우는. 운정 신도시뿐만 아니고 그쪽 일산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땅들이 좀 여유
가 있고, 그래서 이쪽은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진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뭐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쉽게 살아나긴 어려운 현실은 맞죠. 그러다 보니 4, 5년 전 가격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궁극에는 60% 가까이 올랐지만 다시 거의 회귀하는 이런 현상도 보이고,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전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팔아봐야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역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운정 중앙역까지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는데, 운정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습니다. 주변에 아직 개발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운정중앙역까지 내 집에서 가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차라리 차를 끌고 가겠죠. 그러면 저게 개통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퇴근을 해보시면서 알잖아요.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한 4정거장, 5정거장 이 정도가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는 거리가 좀 짧아서.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지하철역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나가는데 굳이 내가 지하철역까지 가서 서울역까지 오면 1시간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까지 맞추면 1시간 반.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차 끌고 서울역으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간이 대부분 10분을 넘어가면 15분까지 할까요? 이용객 수는 이쪽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역사까지 가는 시간이 이 정도 오는 삼성역, 서울역, 결국은 도심이에요. 연신내요. 그런데 킨텍스역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전시시설에 공연장 주변 쪽에 지금 지하철역이 생겨가지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대화역 근처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요. 지금 도심지 빼고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게 수서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GTX A 노선을 이용하기가 생각보다는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운정역에서 서울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용할 만해요. 또 운정역에서 수서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높겠죠. 그렇다고 운정역에서 성남까지 GTX를 타고 갈까요? 그거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출퇴근에 할 오피스나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잖아요. 삼성역은 정차를 아직 안 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역이라고 하면 서울역하고 수서역 정도가 가장 이용객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수서역 같은 경우는 뭐 업무시설이 많지 않아요. 그래봐야 서울역이니까. 그러면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삼성역이 개통해야 되는데 GBC죠? 현대자동차 쪽에서 이제 지금 설계 변경 중이니까 28년 개통 녹록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가격으로 보면 집값 상승 여력이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 A 노선을 두고 보면 어디냐? 저는 수서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신내나 창릉역 같은 경우는 아직 창릉 3기 신도시죠. 아직 개발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쪽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대곡역 쪽도 좀 보셔도 돼요. 그러나 어찌됐건 서울 쪽이 좀 가까운 쪽이 좀 더 유리할 거니까 연신내나 창릉역 쪽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건물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 서울역과 수서역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정책 발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발표를 할 때는 들고 계신 분들한테 유리하지 새로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GTX A 노선이 들어온다. 또 내가 이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언제 발표된다. 라는 그 정보가 있으시면 그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발표돼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정부에서 언제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시면 막 오를 때 빠져나오셔야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연식이 30년 차가 내후년쯤 되니까 안전진단도 받고 정비계획 관련해서 승인도 받고 조합도 설립하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그때 나오는 겁니다. 굳이 새 아파트 된다고 그게 200억짜리가 300억 된다라고 기다리셔서 10년을 또 기다리신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액대별로 또 기간별로 상품별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기에는 발표 전에 가시는 게 맞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셔서 2년 이상 버티실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는 뭐 단타로 해가지고 내가 뭐 6개월 만에 50% 70% 세금 내고라도 나는 들어가겠어 라고 하시면 제가 뭐 말릴 방법은 없죠. 근데 저는 그게 또 투자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자는 주식처럼 단타 투자는 바람직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투자의 포인트는 남들보다 빨리 또 남들이 하는 거에 반대로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청개구리 투자라고 그럽니다. 청개구리. 남들 사러 들어가면 나는 팔고 나오고 남들 팔러 오면 가격 조정받을 때 사러 들어가는 투자 이 마인드 또 용기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GTX A 노선 중에 빌딩이 가장 추천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데 아파트, 수서역, 서울역, 연신내, 창릉 이 정도가 상승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역 개통하고 이러면 이런 지역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수서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도 좀 많이 될 거고 그쪽에 선호하는 강남안군이에요. 그래서 GTX A 노선뿐만 아니고 SRT 이용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수서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력이 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 분권화 해가지고 이제 학군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오피스도 많고 또 서울역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이 떠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이 유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나 창릉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빌딩은 어디 하나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수서역. 문제는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만한 매물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역 주변으로는 지금 당장은 임대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오피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는 측면을 보시는데 27년에서 29년까지는 강북에 오피스 공급이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신내나 삼성역 이런 지역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가격 매력이 좀 있는 시기에 투자를 좀 들어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권이 좋은 지역들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은 거는 투자가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